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는 세계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정신에 공감하는 140개국 349개 교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 세계적인 과제와 비전을 나누는 만큼 세계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 신학적 입장과 교권 다툼 등으로 분열을 거듭한 한국교회 역시 이번 총회를 통해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바라는 소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WCC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서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호소문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시작한 기독교 국제기구라며 우리나라에서 WCC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은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신앙적 과제는 연합과 일치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가 수백 개로 나누어진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한국교회의 분열을 멈추게 하고 일치와 연합으로 돌이키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이 총회를 준비하고 맞이함으로써 수백 개로 나누어진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협은 이어 일각에서 WCC가 종교 다원주의, 용공주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오해라고 밝히며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 없이 한국교회가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환대하고 총회가 성대히 치러지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평화열차 프로젝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총회 참가자들을 태운 평화열차는 베를린을 출발해 러시아, 중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게 되며 북한과 협의가 성사되면 사상 최초로 평양을 통과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김영주 총무는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제안으로 오는 14일 중국 삼양에서 평화열차에 관한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며 열차가 꼭 평양을 경유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단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이행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이며 대립과 불신에서 화해와 평화로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WCC 한국준비위원회는 오는 6일을 WCC 총회 주일로 지키고 이어지는 한 주를 WCC 총회 주간으로 지킵니다. 또 16일에는 C채널을 비롯한 주요 기독교 언론사들이 연합해 WCC 총회 특집 좌담회가 개최됩니다. 좌담회에는 김삼환 대표대회장, 박종화 준비대회장, 장종현 장상 상임대회장이 출연해 총회 막바지 준비 상황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WCC 총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바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전체의 협력과 기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역사교과서에 개항 이후 기독교 역사가 축소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내용도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영 의원은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기독교 관련 내용이 축소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 동성원 특별대책위원회가 여야 국회의원과 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가진 긴급 좌담회에서 이같이 전한 유 의원은 개정된 집필 기준에 따라 그동안 축소 서술돼 있던 개항 이후 개신교 역사가
공정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들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종교 간 공정하게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독교 관련 부분이 지금 지나치게 좀 적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서 지필 기준에 맞게 종교 간 공정한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1년 개정된 역사교과서 지필 기준은 개항 이후 개신교의 수용과 각 종교 활동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서술하도록 유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개항 이후 각 종교에 대해 유사한 비중으로 다루도록 한 기존 지필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상당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지필 기준에 따르면 개항 이후 개신교 관련 내용은 이전 교과서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분량도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2013년 교육부 검증을 거친 상당수 교과서들에 이것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최근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 근대화나 민주화 운동이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그 주요들에 비해서 볼 때 적어도 천주교나 천도교에 대해서 서술하는 만큼은 서술해줘야 된다. 아울러 유기영 의원은 일부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점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교과서에 동성애 부분이 삭제되거나 반론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새누리당 이해운 의원과 이학재 의원도 참석해 역사교과서와 동성애 동성혼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전용태 공동대표는 교과서라면 동성애에 대한 찬반 주장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일부 교과서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 국가는요, 양쪽 주장을 다 받아들이든지 이 부분을 삭제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 쪽 주장은 반영을 않고 동성애 옹호자의 입장에서만 기술해서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다, 정상적이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했으니 한편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 이어 조만간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책임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해 기독교계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전달하겠다는 예정입니다.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손다릭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9월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신임 교단장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 사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대응을 위해 예장통합 손다릭 직전 총회장을 재신임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연세대 이사를 파송해온 예장통합, 기장, 성공회, 감리교 4개 교단 등 19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연세대 정관 회복을 위해 교단 간 연대 강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편 기독교대책위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3일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갈보리 채플의 설립자 척 스미스 목사가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고백했던 척 스미스 목사는 지난 3일 새벽 3시경 결국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보리 채플 골든 스프링스의 라울 레이스 목사는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됐다며 그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역하는 모습을 봐온 것은 큰 축복이었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미스 목사의 딸 셰릴 브로더스는 아버지가 생전에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꿈꿔왔던 그곳으로 가셨다며 애도의 물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척 스미스 목사는 25명의 성도로 시작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을 3만 5천 명 성도의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부흥운동인 예수운동의 촉매 역할을 하며 미국의 복음화를 이끈 바 있습니다. 기독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이념 갈등에 대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샬롬 나비는 성명에서 최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라며 무분별한 진보 세력과 건전한 진보 비판 세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념적 시각에 극단적인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편협한 시각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상대방의 긍정적인 관점을 경청하려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샬롬 나비는 또 한국교회가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과 상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며 이념 갈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무려 8억여 원이라는 자금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 단체에 19억 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8억 8,500만 원이 한기총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 측은 문체부가 당초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청소년을 위한 정신문화 고양 사업이나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활동 사업이었지만 당시 한기총에 지원한 사업은 목회자 축구대회, 평신도 세계대회, 한국교회 원로 지도자 초청 특별 기도회 등이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지원 근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건강한 성숙을 위해 오늘 19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작은교회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013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작은교회 박람회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건강한 작은교회들을 소개하고 신학생들에게 대안적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박람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람회에는 각각의 특색을 갖춘 50여 개 교회와 13개 단체가 참여해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작은 교회 교회 학교, 교회 운영, 교회 개척을 주제로 한 3차례 대화마당과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감신대 이정배 교수는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에 치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작은 교회가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박람회를 통해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오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까지 작은교회 박람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영성교회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교회교육 엑스포 2013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는 한국교회 교회 학교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교회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오늘 10일부터 지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지역교회 및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만들기를 주제로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영락교회 봉사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 교회일치위원회가 제8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수상자로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 서울 순복음교회 원로 김용환 목사, 국가조찬기도회장 김명규 장로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CCMM 컨벤션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소그룹 목회연구원이 오는 17일 드림의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소그룹 리더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스킬과 소그룹을 통해 성장한 교회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기분 좋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전국이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는데요. 다만 주일에는 태풍 피토의 간접 영향을 받아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0도, 대전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